네, 오늘 발표한 논문은 On Scaling of 3D Gaussian Splatting Training이라는 연구고요. 이 논문은 그란델 GS라고 별칭을 갖고 있고요. 멀티 GPU를 사용해서 패러렐하게 연산을 하고 3D Gaussian Splatting 모델로 라지 씬을 리컨스트럭션하는 연구입니다. 아니, 여기 밑에 이미지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요. 일단 러블이라는 데이터셋이 1657개 이미지, 그러니까 기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널프 데이터셋을 이용하는데 그쪽은 300개 정도죠. 300개에서 적으면 1개, 2개 정도로 작아지는데 여기서는 더 큰 이제 1600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블 같은 이게 맥트릭 시티 같은 데이터셋은 일반적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널프 모델로 학습하지 못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리컨스트럭션 모델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GPU를 여러 개 사용해서 병렬 학습을 통해서 씬을 구성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모델을 요 큰 씬에 적용할 때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문제 정리부터 시작을 하면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모델로 라지 스케일 또는 하이 레졸루션 학습 시 메모리 문제랑 연산 바틀렉이 발생합니다. 일단 A100, 400GB GPU로는 11만 개의 가우시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40만 K로 요 씬을 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은 구성할 수가 없다.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개수를 제한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가우시안 개수를 줄이면은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우시안 개수를 여러 GPU에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컴프레션 스킴 또는 셀렉티브 렌더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라지 씬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싱글 GPU가 아닌 멀티 GPU를 사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제가 제시하는 건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그레디언트 베이스 트레이닝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다이나믹하고 임밸런스 워크로드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임밸런스 워크로드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멀티 GPU로 학습시키려다 보니 일정한 워크로드를 가지고 작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 컨시스턴트하고 밸런스 워크로드를 가정하는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모델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위한 스케일러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요 한 장이 해결 방안인데요. 일단 가우시안을 병렬 처리, 픽셀을 병렬 처리,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얼투널 커뮤니케이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왼쪽은 기존 가우시안 스플래팅 연구고요. 어떤 한 장의 이미지를 어떤 16x 16 그리드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렌더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픽셀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가우시안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우시안을 구성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GPU를 이용해 가지고 병렬적으로 구성하게 하고요. 이게 가우시안 와이즈 패러렐리즘이고요. 그리고 얼투얼로 해서 픽셀 와이즈로 가는 또 병렬 처리를 하게끔 하는 단위로 연결할 때 요 스위칭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가우시안을 구성한 후에 이제 어떤 픽셀 이미지 카메라 포즈로 픽셀이 렌더링하게 되는데
이 렌더링 할 때에 뭐 각 다른 GPU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른 GPU가 되고,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하고 백월드 할 때도 요 각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백월드 한 후에 이제 가우시안들은 이제 또 다른 GPU에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업무에서 제한하는 이제 컨트리뷰션은 스케일러블하고 메모리가 효율적이고 어댑티브하게 분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높은 해상도로 카드란 스케일의 씬을 렌더링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 어떻게 알고리즘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바닐라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병렬 처리를 하고 있죠. 근데 렌더링 과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스페이스가 있을 때 가우시안들을 이렇게 16x 16의 타일 단위로 나눠 가지고 가우시안들을 3D 가우시안, 2D 가우시안을 매핑시키고 거기에 가우시안들을 각 타일마다 그 뎁스 단위로 정렬을 하고요. 그 정렬한 것들을 알파고 포지션 이용해 가지고 일단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렌더링 할 때는 패러렐 연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우시안 트랜스폼 단계랑 로스 캘큘레이션 단계에도 패러렐 연산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지의 위드스의 2%보다 작은 반지름을 가진 3D 가우시안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누적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일단 가우시안의 전체 비율에서 1%인 경우가 요 지점이거든요. 이미지 크기 대비 가우시안의 반지름이 작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D 가우시안의 스몰 서브셋들이 하나의 픽셀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픽셀의 가우시안들의 오버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우시안의 개수는 에어리마다 다른데요. 하늘 영역과 사람 영역을 비교해 봤을 때 하늘 영역이 가우시안 개수가 훨씬 적고요. 이 때문에 렌더링 시에 컴퓨테이션 오크로드 임밸런스가 발생합니다. 불균형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존 바닐라 GS, 3GS는 한 번에 한 개의 이미지만 처리하지만 이제 멀티 GPU를 사용했을 경우 패러렐 연산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알고리즘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 가우시안 와이즈 디스트리뷰션 이쪽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우시안 와이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이랑 옵티마이즈 스테이터스들을 각 GPU에 대해서 파티셔닝 병렬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하나의 단위로요. 각 GPU에서 3D 가우시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이 일정한 파라미터 들고 있고 업데이트하는 그 연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개수를 유니폼하게 분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테이션 언밸런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GPU마다 그 가우시안 할당 최대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럴 때 속도가 향상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병렬 처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픽셀 와이즈 디스트리뷰션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여기서 하는 과정은 렌더링 스텝 그리고 로스 컴퓨테이션 로스 계산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GPU 간의 트랜스퍼되는 가우시안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접한 픽셀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GPU로 할당을 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16x 16 픽셀에 대한 블락을 한 개 패치 단위로 두고
어댑티브 스트레지를 사용해서 여러 GPU를 할당하. 이거는 어떻게 할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얼투얼 커뮤니케이션 쪽은요, 이미지 픽셀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픽셀 와이즈 프로세스가 가우시안 와이즈 프로세스에 접근하기, 이게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미리 가우시안과 이게 픽셀의 영역을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가우시안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단계 이후에 이제 얼투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각 GPU에서 뭔가 인터섹션, 뭔가 교차하는 그런 가우시안들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이러한 연결을 더 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픽셀 와이즈 부분에서 병렬 처리에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했는지, 워크로드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때 이전 입학에서 각 GPU 수행 시간을 기반으로 시간을 측정하고요. 그 이전에 측정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워크로드에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 각 GPU마다 각 픽셀에 대한 평균 연산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평균 연산 시간이 균일해지도록 모든 GPU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재분배하는데요. 이거를 워크로드 로드 밸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전 수행 시간을 가지고 현재의 그 작업량을 분배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도 코드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와닿진 않아서 제가 한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와이즈 디스트리뷰션 리밸런스는 아까 전에 또 설명드렸듯이 간단한 부분이라서 초기에 3D 가우시안 개수를 균등하게 분배하고요. 덴시피케이션 후에 가우시안 개수가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GPU로 각각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옵티마이저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배치로 로스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를 전파해서 백프로케이션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배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지를 쪼개게 되고요. 그 쪼갠 이미지들이 블럭 단위로 해가지고 배치 단위가 돼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1이 아니라 1 초과인 그러한 형태를 되게 되고요. 배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기존의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러닝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뭔가 값을 러닝레이트를 조절하는 옵티마이저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아담 옵티마이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픽셀을 계산한 후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패러미터의 웨이트를 조절하고 있고요. 러닝 레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언스테이블하고 인에피션트하게 됩니다. 하이퍼 패러미터 튜닝, 이 하이퍼 패러미터라는 게 그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루는 그 초기 러닝 레이트라든가 그 디케이 그레디언트 디케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패러미터들을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러닝 레이트도 같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이거는 따로 논문에 적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저거 추가해 본 거고요. 이러한 특징이 일단 여기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1개에서 증가할 경우를 X축으로 다 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스파르시티인데 이거는 그레이드 스파르시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그레이드 베리언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웨이트, 그러니까 모델 패러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될 때 그레디언트는 그레이드 스파르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라 러닝 레이트는 그레디 베리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레디 스파르서티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핑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정리해서 온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스파서티는 그레디언트죠.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여기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또 러닝 레이트 또한 점점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러닝 레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버스한 그래프인데요. 이거를 반비례하게끔 표현한 건데, 이제 이러한 영상을 보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배치 사이즈가 크게 할수록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논문에서는 3D 가우시아는 인디펜던트 그레디언트를 갖는다는 가설 기반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제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 많이 듣는 옵티마이저고, 지금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웨이트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러닝 레이트 부분이고요. 어떤 지수이동 평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전의 그레디언트를 서서히 이전의 그레디언트를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VT 쪽이고요. 그리고 MT 이쪽은 모멘트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이쪽도 어떤 그레디언트 증가하면은 그 증가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할 때 이전 그레디언트를 시수동 평균을 하고 뭔가 모멘텀 팩터가 필요한데, 필요한 그 계수에 베타 값이 있어요. 이 베타 값이 어떤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러닝 레이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야 되는 게 여기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어떤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아담 옵티마이저의 내용이고요. 그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관점으로 해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관점을 해가지고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배치는 베타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도 배치 사이즈의 제곱입니다. 첫 번째 거를 제곱하고 두 번째 거를 제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논문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러한 배치 사이즈와 베타를 조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길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논문에서 가장 많이 고심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학습이 잘 안 돼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 해서 찾고 설계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사실 이거를 전개하기 위한 과정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첨부 안 했고요. 결론은 간단한데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배치 사이즈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했을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잘 된다는 거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요. 배치 사이즈가 한 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의 웨이트 업데이트 크기를 비교했는데, 일정한 크기로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빨간색이 여기서 제안한 논문이거든요. SQRT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웨이트 업데이트 크기로 유지하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L투로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일정한 값으로 내비게이트 업데이트가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논문의 알고리즘 소개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게 이밸류에이션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A100 GPU 40GB VRAM을 갖고 있는 걸 4개로 NVLink를 사용해서 실험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3개에서 보이는 것들은 일반적인 작은 가우시아 작은 이미지 수를 갖고 있는 씬들이고요. 300개 이하인 것들이죠. 그리고 레졸루션도 1K 이하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브리얼 매트릭스 시티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많은 높은 해상도로 많은 이미지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 시티는 5620개네요.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저것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메모리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GPU 증가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러블 씬, 처음 보여드렸던 그 씬에 대해서 일단 GPU 2장으로는 그 메모리 문제로 렌더링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트레이닝 할 수 없었다고 하고 4장이 있어야지 이 방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배치 사이즈가 8개까지 4개까지는 가능했다. 그런 것들 보여주고요. GPU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 안에 숫자를 보시면은 초당 이미지 처리량이에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초당 많은 개수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U가 많으면 빠르게 이미지를 학습시킬 수 있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GPU 개수와 배치 사이즈에 따른 속도와 퀄리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요거 탱크앤템플스 요 작은 데이터 셋이고요. 그랬을 때 한 개의 GPU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GPU, 8개 GPU로 올리는 그런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도 변경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일단 PSNR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게 유지를 했고요. 4개 GPU를 사용했을 때 그 3배 빨랐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4개니까 4배는 모를 것 같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8개 썼기 때문에 8배 빨라지면 아닐까 싶은데 4배 빨라졌고 16개인데도 5.33배 빨라졌습니다. 요건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980545 해상도 기준으로 했었고요. 여기서 16개 썼을 때 2분 42초가 걸렸다고 해요. 때문에 요거는 10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 중에서 가장 빠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개 썼는데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이밸류에이션은 요거는 밈널프 360 적은 데이터셋에 관련해가지고 학습 속도를 씬별로 측정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개 GPU에 대비 스피드업이 4배 정도, 4개 GPU 썼을 때 4배 정도 됐다라는 게 이제 파란색 이 부분이고요. 막대 그래프인 거고, 이 꺾어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PSNR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증가에 따른 가우시안 개수인데요. 일단 이 저작들이 데스피케이션을 여러 번 최대치를 해봤대요. 그 최대치를 해서 가우시안 개수를 최대한 채워봤는데 GPU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최대 가우시안의 개수는
이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느 정도인지 감은 오진 않고요. 많이 GPU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가우시안들 렌더링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커다란 씬을 가지고 렌더링을 했을 때 네, 가우시안 개수에 따라서 퀄리티가 PSN은 높아진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컨트리뷰션에서 그게 맞는지에 대한 그 결과고요. 가우시안 개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PSNR 이미지 퀄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수치인데요. 그 가우시안 개수가 이게 200만 개 정도일 때 PSN이 24 정도고요. 거기서 20배 더 많은 4천만 개 썼을 때 PSN 27이다. 그런 정도의 경향을 보였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리에이션 스터디인데요. 로드 밸런스를 적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앞서 로드 밸런스가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요. 일단 결론으로는 이게 로드 밸런스 쓰기 전 후의 결과인데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왼쪽 오른쪽이 쓰기 전, 쓴 후. 그래도 로드 밸런스 했을 때 조금이라도 향상됐으니까 쓰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